한국 시각으로 지난 13일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루머도 많았는데요. 이날 공개한 건 애플 아이폰 5, iOS 6, 아이팟 시리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이폰 5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시스템플러그닷컴을 운영하시는 어설프군 YB 임윤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예. 아이폰 5에 대해서 네. 한번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 13일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직접 보셨나요? 예, 그 새벽 5시경까지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네. 블로그를 보니 드라마는 있었지만 비밀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워낙 그 팀쿡 체제에서 이게 관심을 많이 유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 팀쿡, 필 실러, 조나단 아이프 같은 그 대표적인 애플의 브랜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소개한 부분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그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미 그 과거의 스티브 잡스 체제에서는 비밀주의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는데,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부터 시작하고 하드웨어 스펙, 모든 전부들이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끝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팀쿡 체제 하에서 이제 그 마케팅 방법이 조금 오픈하면서 일부러 그런 걸 흘려가지고 더 이펙트를 좀 더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마케팅 측면, 그런 측면들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해상도와 단자 등 파격적인 변신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플이 좀 타겟팅을 좀 다른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6대 9 같은 경우 영화를 보는데 좀 더 최적화된 사이즈고 게임을 즐기기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그 화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내려보기 편한 그런 사이즈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4대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 TV 규격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스펙이라서 이 범용적인 데는 유리하지만 좀 그런 쪽이 약한데, 아이폰 유저들이 좀 그런 쪽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애플 쪽에서 이렇게 감지한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점은 요게 이제 4대3으로 유지를 했을 때는 개발자들이 개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4대3으로 개발을 해서 아이패드에도 적용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6대 9 규격 스타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걔만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파편화 이런 부분들 좀 심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인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출시국을 시작으로 아이폰 5가 출시됐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오픈이 됐었고, 실제 판매율도 일주일 만에 1000만 대, 9월 말까지 2000만 대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3일 만에 보통 아이폰 4S가 한 400만 대, 300만 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이폰 5가 이제 한 500만 대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상한 예상치보다 워낙 낮아서 좀 그런 전망치에 떨어지다 보니까 실망하는 부분도 좀 있고, 실제 유저가 그만큼 자기네들 예상한 것처럼 반응을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저들은 물론 안 좋다고 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의견 자체가 워낙 좋다, 디자인이라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라는 반응도 있고, 스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응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돼서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전문가들의 그 지적이나 전망이 꼭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폰 5 외에 iOS 6, 아이튠즈, 아이팟도 눈에 띄던데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iOS 6에서 이제 바뀐 부분들은 크게 소셜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하게 그 제품 쓰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부분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외부에 있는 유저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그 소셜화 되는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고, 실제로 트위터, 페이스북이 그 API를 연동해가지고 그 기능들이 굉장히 좀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 이제 구글 지도하고 유튜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졌어요. 사실 그 서비스들이 구글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서비스들이고, 실제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거든요. 애플에서 그 서비스 자체를 그냥 속아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둘의 관계가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사실 애플이
그렇게 구글을 떨궈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그 구글 지도 서비스를 너무 일찍 그 중단하는 바람에 요즘 말이 좀 많고요. 구글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빼낸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애플 쪽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동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네만의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루머가 살짝씩 이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거 보면 뭐 경쟁 관계가 좀 더 그런 쪽으로 맞춰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지금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지만 서비스의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파는 그런 업체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구글과 전면전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팟 같은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비중이 많이 낮지만 아이팟 라인업이나 그 제품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화 기능만 뺀 수준의 제품을 가지고 음악 기능이나 뭐 앱스토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팟 터치나 아이팟 나노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소비층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커서도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이 버리지 못하는 카드라는 생각이 요번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팟을 사실은 좀 너무 비중을 낮게 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윤배 님과 함께 아이폰 5와 애플의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아이폰 5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